이 증후군이라고 하기 전에 하지불안 증상, 즉 하지불안 증후군과 유사한 하지불안 증상을 내는 원인이 밝혀진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들이 정리도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병 때문에 하지불안 증상이 나오는 거면은 그 병을 치료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선혈관의사 닥터 야옹입니다. 여러분,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을까요? 자려고 누우면 혹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가 너무 뭔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좀 덜한데 또 가만히 있으면 다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좀 골치 아픈 병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약한 분도 있지만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 한번 했다가요, 호되게 질책받은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게 죽을 만큼 나 힘든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너무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병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인은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증상적인 진단 기준을 마련해놓고 진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병을 연구를 하다 보니 도파민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도파민을 공급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도파민 약이 파킨슨 약입니다.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약 드시고 있는 분들 보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약, 리퀴비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그 항파킨슨제입니다. 파킨슨병을 막는 약, 요겁니다. 그 용량을 조절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공급을 해봤더니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면 요걸 치료를 하자. 맞죠, 증상이라도 좋아져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도파민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왜 도파민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도파민이 부족한지 알아야 그걸 치료하면은 그게 유지가 잘 되고 치료가 될 텐데, 왜 도파민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냥 도파민이 부족한. 그래서 도파민을 넣어본 거죠. 그 소리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이 나고 몸살이 있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열이 나고 몸살이 나니까 내가 진통 소염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열하고 몸살이 떨어지죠.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해피엔딩이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열이 나고 몸살이 생기겠죠.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안 돼 있으니까. 물론 감기나 이런 것들은 원인 다 알죠. 바이러스 때문에 오고 자가적으로 해결이 된다지만, 보통 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진통제를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먹으면 또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병들이 많죠.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재발률이 높죠. 또 약을 먹는 용량들이 계속 높아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사실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면 더 절망스럽고, 그 병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각보다 많고 환자분들 많이 괴롭히거든요. 이 증후군이라고 하기 전에 하지불안 증상, 즉 하지불안 증후군과 유사한 하지불안 증상을 내는 원인이 밝혀진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들이 정리도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병 때문에 하지불안 증상이 나오는 거면은 그 병을 치료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병도 치료율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치료 성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의 많은 수들은 그 병 치료를 통해서 하지불안 증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혹은 완화되든지. 그러면 막연한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즉 원인이 있는 그 질환, 하지불안 증상을 낼 수 있는 원인이 있는 질환, 그거를 먼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의사냐, 그 하지불안 증상을 내는 원인 질환들 중에 제가 다루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맥부전, 즉 정맥순환 장애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믿겨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맥순환, 그리고 잠복성 하지정맥류, 하지불안
증상이 관련이 있다고 하지정맥류 클리닉에서는 국어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영상 중에 센시아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센시아라고 하는 약 아시죠? 홈페이지에 약의 효능, 효과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효능에서 보시면은 정맥 순환 장애의 개선을 위한 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부전, 림프 부전으로 인한 증상들의 개선이 효능 효과입니다. 그리고 괄호하고요. 부종, 통증 이 증상, 그리고 하지 불온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맥 순환 장애로 인해서 하지 불안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미 연구도 돼 있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튀어나온 혈관만 치료하는 곳에서는 그 증상은 관심이 그냥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냥 진료의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 외에 관련된 질환, 제가 보통 하지불안 증상 설명할 때 설명드리는 질병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철결핍성 빈혈.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1번, 2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 1번, 2번은 보통 혈액검사로 다 되고요. 보통 하지불안 증상이 있어서 어디 가시면은 혈액검사 할 때 다 체크합니다, 사실. 요거는 정말 체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에서 철분 보강하고서 증상 좋아지시는 분 많습니다. 갑상선 문제 있어서 갑상선 기능 교정한 다음에 좋아지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철분제 먹어봤는데 효과 없어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 약 지금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정맥 부전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 받으신 분, 혹은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약을 먹고 계신 분, 혹은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되기 전의 분들 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3가지 병, 갑상선, 철결핍성 빈혈, 정맥 부전, 요 3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갑상선 괜찮고 철결핍 빈혈 괜찮아, 그러면 정맥 부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정맥 보는 기관들은 하지정맥류 클리닉이긴 해요. 하지정맥류라는 건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상황,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시는 기관들이 거의 90% 이상, 오히려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지 불안 증상의 원인으로 정맥의 기능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고 싶으실 때에는 꼭 정맥 부전, 정맥 순환 장애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을 다루는 기관. 대표적인 증상은 부종, 쥐나는 증상, 통증이라는 건 뭐 저림이나 시림, 감각 이상 등을 포함한 내용들, 그리고 하지 불안 증상, 요거를 다루는 곳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선 혈관의사 닥터 야옹이었습니다.